2부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페북이 좀 길어요. 긴데 이제 제 방침 중에 하나는 언론들처럼 발췌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 맥락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페북을 뭐 이거 읽는 거에서는 거의 달인이신 우리 볼메 임지님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무 민생 현안에 집중코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문제를 삼았던 아들의 병가와 영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의료권의 보장에서 명시하고 있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정당한 의료권과 휴가권을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제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지휘관 재량인 포상 및 위로 휴가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복무한 병사들의 평균 일수의 절반도 못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전역병의 평균 포상 및 위로 휴가 일수 도합 26일, 서병장 도합 11일. 제 아들이라고 특혜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당시 옆중대에 근무했던 당직 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 제보 인양 포장에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의 고발,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너무도 뻔했지만 피고발인이 된 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9개월의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군 생활 중 벌어진 일이라 국방부의 입장도 중요한데 국방부가 규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 아들은 군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고 입대 전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또다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시에는 압박붕대로 무릎을 강하게 고정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퇴원하였으며 집에서도 벽을 짚거나 목발에 의지해야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치의는 환부를 붕대로 압박한 상태를 유지하되 수시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폈다 구부리는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집에서 재활 운동을 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집 앞 병원에서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무릎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부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규정에 보장된 대로 병가 기간 30일 내에서 추가로 병가 연장을 신청, 지휘관 승인 후 병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부대 내 인사기록 시스템인 연대 행정 업무 시스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장된 병가 기간 중 6월 21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며 실밥을 풀었습니다. 이때 주치의로부터 아직 부종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3개월 동안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수술이 13일이 지나서 실밥을 풀었지만 수술한 오른쪽 무릎의 부종이 여전했고 입대 전 수술받았던 왼쪽 무릎 또한 하중 부담으로 통증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딘 회복에 병가 연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부대에 문의했으나 병가 연장 대신 개인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4일간의 연가를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병가와 연가를 모두 마치고 부대에 복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게 된 것이 이번 일의 처음이자 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 언론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 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좌관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 국방부 민원실에 여자가 전화를 걸었고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훈련소 퇴소식에서 남편과 90년세의 노모를 세워두고 부대 배치 관련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다. 타령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 등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 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검찰의 발표문에는 비보좌관과 비지원 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럼 비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 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비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문자가 오갔던 2017년 6월 21일은 아들이 실밥을 뽑고 부대에 제출할 진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입니다. 선임병에게 부대가 요구하는 1차 병가 연장의 근거 서류를 보낸 날이기도 합니다. 이틀 후 휴가 복귀를 앞둔 아들로서는 실밥은 풀었지만 여전히 걷기도 힘든 상태라 선임병에게 며칠 더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치료와 필요 서류 발급과 군부대 전송 등을 환자의 몸으로 혼자 종일 해냈던 아들은 저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난 6월 14일 1차 병가 연장 시 지원 장교와 연락을 했던 비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달라는 취지로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 합니다. 저는 그날 대선 직후로 지방에서 오전, 오후 내내 수백 명과 3개의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하던 날이었고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비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상황은 검찰의 발표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비보좌관에게 수술 후 건강 상태와 사정을 이야기했고 비보좌관은 비지원 장교에게 추가적으로 병가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입니다. 비지원 장교는 지휘관과 상의 후 병가 대신 정기 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정기 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에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구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입니다. 또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비록 야당과 보수 언론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 할지라도 제 아들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제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고생하셨어요. 박수. 고생하셨어요, 볼메 임지님, 추미애 장관님. 물 한잔 야, 드시고. 근데 여기서 일단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있잖아요.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의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비할 구태입니다. 뭘 칭찬하려고 그러냐면 짜깁기란 말을 정확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짜집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짜깁기가 표준말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을 보면은 검찰의 발표문에는 비 보좌관과 D 지원 장관은 이미 일주일 전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다. 검찰 발표문에 나와요. 그런 비 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 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비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런 경우에요. 내가 나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엄청 바쁠 때 있잖아요. 바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전화번호를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달랑 전화번호만 있잖아요. 그 카톡을 보면은 그것을 갖고 이제 그 지원장교한테 뭔가 이렇게 청탁이나 뭐 하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그걸로 계속해서 선동을 해대고 있는 건데 이미 보좌관은 지원장교랑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 알아. 근데 추미애 장관이 카톡으로 그 전화번호 한 번 더 던져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신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혹시나 알지 모를지 모르니까 그냥 또 한 번 전화번호를 더 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갖고 이제 추미애가 거짓말을 했네 프레임으로 온갖 언론들이 난리를 쳤죠. 진짜 언론 나쁜 새끼들인 게 이 사건이 논란이 돼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등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휴가를 불법적으로 연장했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봐도 정말 어떻게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 사건 클리어 됐다라고 하면서 가십으로 카톡에 드러난 이 내용 자체는 뭔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라고 이렇게 뭔가 가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작은 뉴스가 되고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훨씬 큰 뉴스가 돼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읽어드린 이유가 이 맥락을 정확하게 제대로 쓰셨어요. 짜깁기란 말도 정확하게 썼고. 아니 계속 이런 뉴스를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해명을 해야 하는지가 의구심인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소설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병가 추가한 것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아프지 않았는데 아파서 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삼성 서울병원에 진단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뢰하는 삼성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논란이 끝나면 좀 제대로 정리하고 뭐 미안합니다라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냥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고 뭐 이렇게 파티 끝난 곳에서 계속 쓰레기 없나 이런 거 줍고 있고 이런 거 같아서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요즘에 유머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잘 싸우는 사람들, 파이터. 이 파이터 추미애와 이재명 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마징가 제트와 로봇 특공무기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싸우지 않을 것 같아. 꼬리 내리고 과도하게 겸손한 것도 문제예요. 봐, 니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했잖아. 책임져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정확한 메시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신원식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40분 동안 90살 노모를 어쩌고저쩌고 또 무슨 뭐 국방부 민원실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있다더라 완전 가짜뉴스였잖아요. 태극기 부대 퇴역군인 똥별 이런 사람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 법적 조치 당할까 봐 그러는 거지. 물론 면책특권이 뒤에 숨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신은식은 면책특권 바꿔서 나와버렸어요 지금. 네, 바꿔서 나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가슴 서늘하게 들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재밌게 봐요. 뭐 어떤 부분에서 재밌게 보냐면 얘네들이 이슈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으로 이슈 몰이를 쭉 하다가 그게 약발이 떨어져가고 국민들한테 안 먹혀갈 무렵에 갑자기 북한 사건이 터졌잖아. 그러면서 북한 사건을 와 저쪽으로 몰려가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어.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때려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화력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도 화력 집중이 안 되니까 지금 화력이 분산돼 버렸어요.
북한 문제도 깔짝깔짝 건드리고 추미애 장관님 문제도 깔짝깔짝 건드리는데 문제가 이게 내부 결속력 이상도 이하도 작용을 못하고 외부적으로는 전혀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답답함의 표시로 1인 시위 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내부 결속력 이상의 문제가 안 되고 치명타가 없이 계속 이제 말 그대로 화력이 계속 분산돼 버리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이슈를 놓쳐버리고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거를 뭐 뻔뻔하다, 적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해요. 그냥 이런 거야. 추미애는 죄진 사람이야.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파이터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머릿속에 지워져 있는 거지. 그래도 추미애가 보좌관 통해서 카톡으로 지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라는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민용 방송할 때 우리 방송 제목이 뭐였냐면 추미애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아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미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 반 적이 있는데 다시 그 전화번호를 준다고 해서 그게 이 지원자 한교를 통해서 뭘 청탁을 넣으라는 지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 추미애 논란은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으로 저는 클리어가 됐다고 봐요. 믿기 싫으면 말고. 저는 이 추미애 장관님 거짓말 논란을 보면서 역사의 한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갈릴레오가 평생 동안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 종교 재판에 가서 지동설 부정한 적이 있거든요. 지동설 부정하고 이제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그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잖아요. 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언론이었으면 나중에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렇게 언론을 쓸 것 같아. 갈릴레오도 부정한 지동설 이렇게 쓸 언론은 그렇게 쓸 것 같아. 딱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얘네들이 정말 이 시대의 언론이었으면 갈릴레오도 부정한 지동설을 이제 와서 왜 꺼내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갑자기 노엘이 생각나요. 장재원 아들 잘 캐고 계세요. 잘 있나 지금 막 갑자기 생각나네. 아이고 부럽다. 군대 안 가고. 혹시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추미애가 뭘 어쨌나 했던 분들이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신 아드님이나 따님이 엄마 아빠 새날 봐봐 해서 구독을 해주신 분이 보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 그 부대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규정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리에 지금 기부스 하고요. 지금 통증이 막 부종이라 그랬지. 막 부어 있고 그래가지고 당장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상황이에요. 끝.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법성이 한 가지라도 발견됐다면 추미애 가로돼 버렸을 거야. 위법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언론이 지금까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휴가는 연장할 수 없다. 연장을 하더라도 부대 복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슨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람들이 몇천 명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휴가 연장이 가능했다는 프레임으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야당의 정치력의 부재가 이런 데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병사가 병가를 받은 걸로 두드러 패버리면 나중에 지휘관들이 병사에 병가를 줄 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나중에 병가에 허가해줬다 나중에 내가 또 끌려다녀야 되고 내가 무슨 국정감사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병가를 낼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님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면 야 왜 장관 아들한테만 특혜를 줘? 앞으로 모든 군인들 아프면 다 병가 주게 해주자. 오히려 이렇게 몰고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어쨌든 어르신 추미애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추미애는 미담입니다.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내가 바빴으므로 내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지역 보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게
사실 자기 행위에 가까워요. 추미애 장관의 지시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아까 그 이야기도 나오죠. 포사행위와 등은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한 30%밖에 못 썼다고 하면은 추미애 민주당 당시 대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은 특혜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걸 몰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죠. 지금 국민의 짐, 국민의 당, 조중동, 일반 언론들, 또 조중동 인척하는 찌끄러기들 있잖아. 한국일보, 서울신문, 뭐 경제 뭐 이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사과를 해야지 것들아.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만약에 새누리당이나 뭐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집권 여당 대표였으면 어떻게 전화가 갔겠습니까? 국방부 민호실로 갑니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위원장한테 갔겠지. 왜 생각들을 못해? 어르신 그만. 자, 이야기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요. 추미애 장관 지금 김홍영 검사의 집무실을 그때 상관의 괴롭힘으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있죠. 이제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돼버렸죠. 김홍영 검사의 진상규명이라든지 당시 괴롭혔던 검사에 대해서 뭔가 처벌한다든지 이것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열리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김홍영 검사 그 괴롭혔던 상관이 제대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조국 장관도 지금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기 전에 조국 장관이 장관을 사퇴하면서 저보다 더 센 분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한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아들 문제. 그러면 날개가 달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있기 전에도 2번 정도 인사권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 검사들 무력화시켰거든요. 추미애 장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조국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의 장애물은 추풍에 날아갈 것이다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옆에서 지금 엄호랄까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전현직 장관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 되게 예쁘더라, 멋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장관도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청 앞에 있던 꽃 있잖아요. 바구니를 보면서 왜 힘을 냈다고 하셨던 말씀이 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국 장관님도 촛불 소리에 우리 함성을 듣고 힘을 냈다는 거와 꽃바구니에서 힘을 냈던 거,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의 힘이 가서 이렇게 두 분이 나는 투톱을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 개혁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 정교모라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 사람들이 그 조국 장관 사태 때 조국 사퇴하라고 서로 이렇게 서명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는 대학 교수요 하고 참여했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을 법원이 무죄 선고를 냈거든요. 물론 뭐 법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이 사람을 유죄를 내릴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판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무죄를 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참여했던 가짜 교수들과 가짜 뭐 고대생, 가짜 뭐 단국대생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재판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이걸 기소한 검찰이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전교모라는 모임에 법학대학 교수라고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했었는데 이미 그 성명서가 나올 당시부터 사실은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그치, 서명 자체가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뭐 가짜로 조직적으로 거짓 서명을 하는 이런 논란이 되면 누구한테 제일 불리하겠어요, 사실? 검찰한테 제일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교모라는 곳에서 나름의 교수들에 대해서 그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전교모에. 그러니까 얘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이거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거다라고 기소를 해버림으로써 전교모의 그 서명 받고 성명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마치 엄격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기소를 하면서. 근데 법원에서 이걸 쳐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누가 봐도 이거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서명이나 받아서 발표해놓고 이걸 무슨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냐? 업무 방해된 거 없다. 왜? 얘네들이 한 업무 자체가 너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걸 기소했어? 그 생각부터 그러니까.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법부를 사랑합니다. 아유, 아유. 법조계 계세요? 사법부를 사랑하지 말고 인간아, 사법부를 사랑하지 말고 엄마를 사랑해. 이 불효자야. 엄마를 추석 집에 오게 해가지고 음식 시키고 빨래 시키나? 이 사람이 당연히 선주 하나 안고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선주 하나 안고 엄마 찾아가서 이제 엄마는 고생 다 하셨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지 마시오 해야지. 나이가 40 넘은 사람이 말이야. 46. 엄마가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 개고생을 시키나 이 사람아? 46이에요? 이젠 그런 편견을 벗어나야 됩니다. 엄마가 내가 아들이 항상 엄마 있는 대로 가는 그런 편견을 벗어나야 됩니다. 미안하지. 어머니 지금 영상 편지하면서 어머니 하시고 엄마 이따 봐. 계시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니 성함이나 한번 불러줍시다. 진짜. 아유, 왜 왜 그래? 안 돼. 아 이름만. 안 돼. 엄마가 부끄러워하지. 혹시 성함이 김정숙 아니요? 어머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어. 여기에 계시죠? 자, 채팅창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